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오늘은 깔로아의 Q&A 시간입니다. 6학년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또 솔루션을 제가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6학년 아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학년이에요, 현재. 왜 그럴까요? 지금 2학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6학년 학부모님들 요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을 받아들일 때 흡수가 빠르지 않아서 현재 6-2 큐브 개념만 마친 상태입니다. 6-1은 응용까지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흡수가 빠르지 않아서 이 말을 하실 때 뭔가 아이가 이과형 아이가 아니라서 조금 안타까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학년쯤 되면 사실 보이죠? 우리 아이가 이과형이다 또는 문과형이다 아마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아직은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6학년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년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또 사춘기도 겪어가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이게 영어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단정 짓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엄마 눈에는 옆집 아이가 뭐 수학을 뭐 벌써 6학년인데 고등 수학이 끝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우리 아이는 현재 6학년 수학도 잘 못하는데 흡수도 빠르지 않고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단정 짓지 말아달라. 제가 꼭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6-2 큐브 개념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쵸? 예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큐브 개념 문제집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도 현행에서 개념을 맞췄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래도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1은 응용까지만 했는데 이 얘기는 아마 뭐 디딤돌 응용이나 뭐 센이라든지 개념 플러스 유형 이라든지 이런 문제집을 아마 풀어봤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추상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심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냐면 응용까지 하고 심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최상위 문제들을 풀지 않고 6-2 개념을 했는데 뭔가 6-1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6-1은 응용까지만 했는데 바로 6-2 개념을 들어가도 아이가 잘 이해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잘 이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6-1에서 우리 보통 응용까지라고 했는데 이 응용이라는 문제의 범위는요. 수학 교과서 익힘책의 범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학기가 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그렇죠. 중1-1 선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게 아마 핵심 질문이겠죠. 선행 지금 해도 될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현재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초등 수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상태로 중1-1을 시작을 해도 초등 수학을 잘 마무리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1-1을 잘 이해를 하면서 선행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학원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질문을 주신 분은요. 엄마표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학원은 보내지 않고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봤어요. 혹시 중학교 때는 학원을 보내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학원을 보내기에는 뭔가 아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동네에 작은 학원을 알아보시긴 했는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대형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뭔가 우리 아이도 대형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대형 수학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통 대형 수학학원들이요, 이런 개강 분기 시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12월 또는 1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의 달로 개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월 개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준비를 한다면 이런 패턴으로 순서로 공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솔루션은 어떤 학원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요. 엄마표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 12월이나 또 21년 1월에 개강하는 학원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 지금 3개월 과정으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2달 과정으로 조금 압축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은 참고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정할 때요, 우리가 보통 교과 현행, 교과 심화, 중등 선행, 그리고 참고해야 할 부분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하시면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9월은 거의 갔어요. 9월은 빼고 10월부터 제가 로드맵을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자, 10월 달에 지금 6-2 큐브 개념만 마친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개념 교재를 끝나고 바로 심화 교재로 넘어가기에는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나 수학 진짜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화 교재보다는 응용 교재를 꼼꼼하게 다지고 가는 게 더 많이 남을 수가 있다. 우리 아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라는 교재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큐브 개념만으로는 익힘책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진도책이라든지 유형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에 좋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추천을 드려봤고요. 보통은 문제집 한 권을 푸는데 2달에 한 권을 끝내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표를 하시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현재 6학년 2학기잖아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 저는 충분히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에 1월, 2월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잊지 않고 현재 6학년이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현재 뭐 중등 수학을 하든 고등 수학을 하든 이 기간만큼은 적어도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단원 마무리를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5학년, 6학년 수학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등에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심화 교재는 중등 선행을 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에서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이 부분에서 왜 구멍이 났지를 따지고 보다 보면, 알고 보면, 좀 돌이켜보면요. 초등 5학년, 6학년 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반드시 중학교에서 탈이 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원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화 교재로 할까요? 그럼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겠죠. 단기간 안에 5학년, 6학년 거를 한 번에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이때는 센 교재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그때 센 했는데요. 옛날에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 마무리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총정리처럼 나오는 단원별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이렇게 그 총정리로 나오는 시험지 같은 문제집 있죠? 그것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고 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틀리는 부분을 다시 센에서 관련 단원을 한번 찾아보고 비슷한 유형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 아이가 5학년, 6학년 때 어디가 부족한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심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안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심화 문제는 경험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이 심화 문제가 뭐 시험에 나와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엉덩이 힘을 길러야 된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끈기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화를 자꾸 안 하다 보면요. 이게 아예 습관이 돼버려요. 공부 습관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심화하면 안 해, 심화 안 해. 그냥 나는 응용 정도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 이래도 내신은 잘 받아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진짜 공부를 해야 할 초등 6학년 중등 시기에는 그래도 이 심화 문제들을 좀 끙끙거리며 풀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6-1 심화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비와 비율도 그렇고 생각보다 6-1 심화들이 중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심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등 대비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진도에 맞춰서 뭐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6-1을 진행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큐브 심화 6-1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3번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하고 일주일에 뭐 2번은 큐브 심화를 해본다. 한 4-5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개월 과정으로 해도 됐지만 심화 과정은 저는 2달 안에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루즈하게 가면요. 이 심화가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단원은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뭔가 천천히 해도 된다 생각이 있으면 2단원, 3단원 조금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 뒷부분을 거의 못 푸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자, 엄마표라고 했죠. 엄마표이기 때문에 딱 목표를 정하세요. 2달 안에 큐브 심화 6-1을 끝내겠다. 그리고 12월 6-2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큐브 심화 6-2를 2달 동안 잘 진행을 해서 맞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2021년 2월이 됐을 때에는 큐브 심화에서 풀었던 이제 좀 힘들어했던 그런 오답을 한번 정리를 요 시기 때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그럼 중등선행 할까요 말까요 했어요. 안 해도 되지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중1-1은요. 아이들이 초등 수학하고 중등 수학을 처음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갭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대수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특히 1-1에서 1단원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오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요. 이 응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 근데 우리가 중등 때에는 이런 응용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연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과 연산을 다질 수 있는 문제집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수력 충전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집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친구들부터는 좀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6학년과 중1-1은 조금 갭 차이는 크긴 합니다. 이 수력 충전이라는 문제집을 1월 달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6학년이 여유가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중학생에 비해서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기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보통 우리 수학 학습지 한 친구들 매일 하루에 20분 정도 수학 학습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30분 수력 충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 5일로 나누어서 매일 30분 분량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정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초등 고학년은요. 분량으로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력 충전 1-1 같은 경우에는요. 분량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1학년 1학기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분량을 나 오늘 3장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아이가 매일매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3개월 안에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아주 힘들어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현재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력 충전 1-1이 12월까지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못 끝났어요. 못 끝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21년 1월, 2월에도 이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기로 한 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수력 충전 1-1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월이 되면은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선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밑에 참고라고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 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수력 충전을 하다 보면 지금 엄마표라고 했잖아요. 개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있는 반면에 나 이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념 원리 문제집에서 따로 그 파트만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선행을 수력 충전으로 안 하고 개념 원리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저는 개념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과나 자습서 같은 그런 개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참고에 또 센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센은 뭐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하다 보면요. 아이가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유형들이 센 문제집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센은요. 제가 중등 수학에서 추천드리는 문제집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내신 대비할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 센 B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B단계를 거의 90% 이상을 소화를 한다면 내신 성적은 아마 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하면서 센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풀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나중에 아이가 정말 중학생이 되었을 때 센 수학을 진행을 했을 때 무리가 없도록. 자, 그러면 센 수학을 나중에 진행했을 때도 만약에 틀리는 유형이 있다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에서 했던 그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과 거의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파트를 조금 더 열심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두렵고 막막할 때는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내가 10월에는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 거고 11월에는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정해두면요. 조금 덜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요. 또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이 뭐 완벽한
아주 완전한 그런 문제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아이의 수준에서는 아마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거나 현재 6학년인데 중학교 수학을 준비한다면 이런 계획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